예, 오늘은 레바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말에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휴전을 하면서 레바논 남부에 있는 이스라엘 군을 철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조건이 이제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가 물러나면 우리도 물러나겠다 그랬는데 헤즈볼라가 안 물러나니까 이스라엘도 다 빼는 게 아니라 일부는 남겨놓고 일부는 이제 철수한 그런 지금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한 5군데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의 입장이 조금 바뀌었는지, 만약에 레바논이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키면은 레바논 남부에 있는 이스라엘 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에다가 계속 또 압력을 넣은 겁니까? 이건 이제 국제사회 압력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스라엘 입장은 사실상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현지 상황도 전혀가 변화가 없어요. 현지 전장 상황도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이 발단이 뭐냐면 이제 톰 바락 특사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사가 바락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목표인 연말까지 헤즈볼라 무장 해제.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국교 정상화 이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 협정까지 가입하는 것까지 이제 밀어붙이려고 이런 목표 하에서 이제 톰 바락 특사가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일단 레바논 정부를 설득해서 헤즈볼라 무장 해제 방침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대통령도 우리가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키겠다. 그리고 설득 계획도 이제 발표하겠다고. 근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톰 바락 대사는 이제 이스라엘에 봐라. 레바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제 헤즈볼라를 해체한다고 했으니 너네들도 병력을 물러라 뒤로. 나탄이 이제 1702로 유엔 결의안 1702로 그 비무장지대화를 위해서 얘네들이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를 뺄 테니 너네도 빠져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근데 현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론이 많아요.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왜 그런가 하니 세부 사항을 이스라엘과 상의하지 않았고 독단적으로 그냥 앞서간 거죠. 톰 바락 대사가. 근데 그래서 이제 네tanyahu는 이제 외교에 이제 어떤 이제 능숙하니까 그래서 이제 원론적인 입장만 냈습니다. 첫 번째, 레바논 군이 헤즈볼라 무장 해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처를 취한다면 우리도 거의 조건 베이스로 우리도 점진적으로 철군을 하겠다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최근에 이스라엘이 이제 헤즈볼라를 이제 폭격을 했거든요. 그 나타니강 인양 지역에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바락 대사가 좀 뭐라고 한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런 게 해소가 되면 우리가 빼겠다라는 식으로 조건부 원론적인 얘기했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현장 상황에 변화가 있는가? 지난 뭐 삐삐 공작 이후 뭐 괴멸시켰지 않습니까? 허리를 분질러 버렸는데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인가 저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달라진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헤즈볼라 잔존 세력이 지금 빌드업하고 있고요. 재건 작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IDF가 간헐적으로 폭격하고 있고, 그리고 헤즈볼라 무장 해제도 그 상황도 지금 지지부진한 거예요. 이제 폭격만 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북부국경에 헤즈볼라가 2006년 이후에 161km의 터널망을 구축했어요. 가자지구처럼 테러 터널 산악지에다 만들었는데 그건 손도 못 대고 있다. 그러니까 사정변경은 없는데 톰 바락 대사가 좀 앞서 나가는 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뉴스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당사자인 헤즈볼라가 지금 빠진다라고 자기네들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특사가 레바논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서 대통령이 그러면 헤즈볼라한테 내가 빠지게 하마. 라고 얘기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보고 뭐 빠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 레바논 대통령의 말을 헤즈볼라가 듣느냐가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인 헤즈볼라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레바논 대통령 이게 재밌는 게 저도 이게 기사를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봤어요. 근데 레바논 대통령이 LAF죠. 그러니까 레바논 정규군 레바니스 암포스를 동원해서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켰다라고 헤드라인 나왔는데 기사를 읽어보니까 뭐라고 있냐면 컨빈스 설득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요. 설득을 위한 계획 작업을 수립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장 해제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약간 무력 행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명시적으로 거기에서는 무력 사용을 하지 않는다. Not by force라고 구절이 명확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헤즈볼라는 우리는 무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거부하죠. 그래서 25일 현지 시간에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 셰이크 나민 카셈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들의 무기는 레바논의 주권 수호와 국방을 위해 여전히 필수적인 요소다.
국토와 존엄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상 주권을 대리한 사람들의 말을 지금 헤즈볼라가 지금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레바논의 실소유자는 나 헤즈볼라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레바논 정부 측, 그러니까 레바논 군이 과연 LAF죠. 헤즈볼라 무장 해제를 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실 텐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마 연구소가 분석한 게 있어요. LAF, 그러니까 레바논 정규군은 이미 헤즈볼라 이중대다라고 얘기했고, LAF의 정보계통, 그러니까 정보군 체제는 이미 헤즈볼라로 넘어간 상태다. 직할 통치를 받는다.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이미지,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와피크 사파라는 그 헤즈볼라 안보 조정관이에요. 저 오른쪽 끝에 있는 장관이 LAF, 그러니까 레바논 정교군의 그 정보부대 장군이거든요. 저 사람을 직갈 통치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LAF 저기 오른쪽 끝에 있는 장군이 저기 헤즈볼라 안보 조정관한테 정보를 줘요. 언제 저기 무장 해제가 병력이 갈 테니까 자리를 피하라. 혹은 무기를 이제 이탈시켜놔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거 정보 유출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8월달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합동정전감시위원회 기밀 군사 정보를 수시로 지금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레바논 정부군이 헤즈볼라한테. 그 일을 뭐라고 그러냐면 무장해제 회전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얘 무기를 이제 털라고 이제 수색하러 딱 들어가면은 무기를 압류합니다. LAF가 레바논 정부군이 무기를 압류해요. 그리고 다시 돌려줘요. 창고에 있는 걸 다시 또 뺏어가는, 이게 회전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무장해제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LAF한테 맡겨두면. 왜? 같은 편이니까. 정보장교가 이미 다 오염이 됐기 때문에 직할부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LAF한테 이걸 맡기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건데, 그런데 톰 바락 대사는 바락바락 우기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정부 LAF군을 믿고 IDF는 철수하라. 라고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안보 당국자들이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냐. 지금 쟤 왜 저러지? 약간 갸우뚱거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나저나 좀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뭐 일방적으로 자꾸 철수를 요구하는 이 탐 바락. 왜 이렇게 바락바락 우기면서 이러는데 이게 예전에 작년 말에 했던 협상하고 별로 이렇게 달라진 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개악이 했어요. 더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이든 행정부 때 나름 우리가 이제 페이블의 퍼슨으로 다루는 사람이 이제 아모스 훅스타인 특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반유대주의 극치를 부렸는데 그 사람이 내놓은 협상안보다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10월 7일 이전에 그 북부 국경의 협상안은 이런 거였어요. 그 당시의 안은 이런 거였죠. 2006년에 이스라엘 헤즈볼라 지상전 종식을 위해서 1701호 라탄인강 이남을 무장 해제한다라는 걸 관철시킨다. 표면적으로. 그리고 그 비무장화 작업을 누가 하느냐? 국경지대 LAF군과 4,500명이 배치돼서 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제감독위원회가 사실상 UN 평화유지관이 감독하에 이제 레바논군이 다 철수시켜라. 그러니까 너 이스라엘 너 들어오지 마. 였는데, 삐삐 공작을 성공한 이후에 이제 네트냐후가 새로운 휴전한 조건을 이제 관철시켰죠. 그게 뭐냐면, 지난 11월 달에 나온 건데, 비무장지대에서 IDF 작전권의 수호. 그러니까 마음대로 돌아서 때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어차피 LAF와 유니피를 믿을 수가 없다. UN 평화유지군과 레바논 정규군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그 해체 작업을 안 하니까. 그래서 얘네들한테 그 감독관 역할을 맡기지 않고 모니터링은 미국이 직접 해라라고 해서 이게 그 당시에 바이든 행정부 말렵에 이게 딱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톰 바락이 하는 거는 레바논군이 헤즈볼라를 무장해제 설득해달라. 다시 또 LAF를 또 끌어들이는 거예요. 무능한 LAF. 이미 헤즈볼라에 접수당한 걸 또 끌어들이고, 또 정전감시 모니터링을 유니필이 다시 해라. 또 이렇게 완전 10월 7일 이전으로 돌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더 개악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아모스 훅스타인 협상안보다 더 안 좋다라고 해서 현지 안보 전문가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헤즈볼라도 그렇고, 레바논 정규군 LAF도 그렇고, 뭐 LAF가 뭐 무능력하다라는 거는 뭐 전 세계가 다 아는 건데, 자 그러면 헤즈볼라하고 LAF하고 뭐 초록은 동생이라고 끼리끼리 이렇게 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서 제대로 좀 이 감시 역할을 하라고 보낸 게 유니필이에요. 네. UN 평화유지군. 그런데 이 친구들도 왜 작년에 그런 뉴스 우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UN 평화유지군 그 기지 바로 옆에다가 헤즈볼라가 땅굴을 파놓고, 심지어는 그 UN 평화유지군 기지 안에도
헤즈볼라에 무기가 들어가 있고 막 이런 상황이 개판 5분 전이란 말입니다. 근데도 이게 지금 유니필이 아직도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원래 폐기하기로 했죠. 근데 이제 영상과 이제 지도를 보면은 작년에 헤즈볼라가 로켓 발사대를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공격하는 로켓 발사대가 있는데 저게 이제 저기다가 이제 터널을 까놓고선 저기서 이제 저게 헤즈볼라 터널이에요. 그렇죠. 저 인근이 바로 보시면은 유엔 기지가 보여요. 저 언덕배기에. 저 위에 저 보이네. 초소가 보이네요. 네, 저게 유엔 기지 옆에다 딱딱 이렇게 붙여놓는데 그게 거기서 로켓 발사를 설치해서 이스라엘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지도를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22곳에서 나와 저게 공격되거든요. 저게 다 유엔 기지예요. 근데 그 밑에 다 헤즈볼라 발사대가 있는 거고 알마 연구소 분석에 의하면 99.8%가 모두 유엔 기지 인근에 설치한다고 했어요. 이걸 제거하려고 하면 사실상 유엔군을 방패망이 삼아서 저짓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니필도 거의 오염 수준을 넘어서 헤즈볼라 어떻게 보면 조력자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자 지구에 운나가 있다면은 저기 헤즈볼라한테는 유니필이 운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국제기구. 협력해서. 네,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평화 유지군이라고 해서 다 좋은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근데 그 지금 유엔 평화 유지군 사령부 안에도 심지어는 헤즈볼라 요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보고 계속 올라왔어요. 그동안에도. 그러니까 핀란드 소속 유니필 장교의 증언에 따르면 유엔 평화 유지군 장교의 증언에 따르면 유엔군 내 군무원, 군속이라고 하죠. 예전에 민간인 직원을 이렇게 채용을 하는데 대부분 레바논 국적자까지는 오케이. 근데 상당수가 시아파 헤즈볼라 소속 요원이라고 해요. 여기서 정보 유출이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것이고 사전 정보도 여기서 다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난 2013년 5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유엔필 기지가 헤즈볼라 기습을 당해서 무기고가 털렸어요. 그리고 유엔군 병사 3명을 일시 감금했는데 이것도 그냥 무사고로 그냥 넘어가고 징계 없이 넘어가고 이런 사태가 비일비재하니까 헤즈볼라가 LAF는 마찬가지고 유엔필 보기를 뭐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그냥 그냥 부하 직원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유엔 평화 유지군의 최대 후원 국가가 미국이라면서요? 그렇죠.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돈과 이걸 지원받으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유엔 평화 유지군 도대체 저 지역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원래는 저 유엔 평화 유지군이 금년 8월 말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8월 말까지만 활동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원래 무능이 이제 집적되니까 저게 1순위였어요. 운나 해체 다음에 유니필 해체였어요. 그런데 톰 바락 대사가 1년을 연장했습니다. 무장 해제 작업을 위해서. 그래서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유엔필의 그동안 유엔필의 그 유엔 평화구준의 최대 공여국이 미국이에요. 2006년 이후 매년 1억 4,5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 29%를 쓰고 있는데, 근데 현재 유니필이 그 헤즈볼라 무장 해제 작전은커녕 뭐 하고 있냐? 미 납세자의 돈을 받아서 젠더 다양성, 그 다음에 LGBTQ 뭐 성인지 감수성 교육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깅스 입고 무장 해제하고 쫄래쫄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폐기가 이제 눈앞에 있는데 바락 대사가 1년 연장시켰어. 왜? 레깅스 바지 입고 이거 한번 해봐라. 그 무장 해제해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거는 유니필에 관한 얘기고 미국이 또 레바논 정부에다가 또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레바논 정규군의 급여까지 줘요. 미국이 원조 형태로 인도적 명목으로 2023년 10월부터 레바논의 누적 그 원조금이 10억 달러가 가까이 돼요. 그 다음에 미국 연간 그 외에도 3억 8천만 달러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미국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이제 톰 바락 대사가 이제 항변을 하는 게 이러옵니다. 아, 미국은 이제 예산 지원 안 한다. 우리가 끊는다. 대신 카타르와 사우디 오일 마이닝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예봉을 피해 나가는데 사실상 헤즈볼라가 레바논의 딥스테이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수 위주는 헤즈볼라니까 뭐 카타르 돈을 갖다 주든 뭘 하든 결국에는 헤즈볼라 재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톰 바락 대사는 뭐 레바논 경제 재건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헤즈볼라가 배불려지는 이런 구도를 가고 있다라는 게 현지에서 이제 비판이 심하고 이거는 헤즈볼라 재건 프로젝트라고 모든 안보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가자 지구의 하마스나 이란의 IRGC 이슬람 혁명 수비대 여기만
그렇겠지. 사실은 이 헤즈볼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단체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지난주에도 우리 조 기자님이 그 시리아가 지난 6개월 동안 그 알줄라니 정권 이후에 알줄라니 정권이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6개월 동안 30만 명의 병력을 지금 끌어모으고 그 중에 일부는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훈련도 하고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게 결국은 함자 빈라덴 9.11 테러를 일으켰던 빈라덴의 아들인 함자 빈라덴이 지금 꿈꾸고 있는 이슬람 글로벌 제국 칼리프 제국의 복원을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시리아의 30만 병력 형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헤즈볼라도 역시 그 함자 빈라덴이 꿈꾸는 이슬람 글로벌 제국 복원 프로젝트에서 역할이 크죠. 그렇죠. 포함돼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토호국 단계, 2, 3단계 거쳐서 아랍의봄, 그다음에 거점 단체 지정해서 이제 교정국으로 만드는 것, 근데 3단계, 4단계 글로벌화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래서 글로벌 칼리프를 완성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레바논 2단계 복원 계획이 있습니다. 2단계는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있는데 저기 지도를 좀 확대해 보면 되겠지만은 레바논 지역도 빨간색으로 돌린 데인데요. 저게 핵심 거점 전진 기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레바논이.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공격 거점인 흑색 교정국으로 이제 분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타격용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빈라덴, 함자 빈라덴의 그 글로벌 제국 복원 프로젝트 안에서는 레바논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타격 핵심 거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헤즈볼라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특히 이제 미 CIA 제테러 그 공작관 사라 아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월 7일 학살을 위한 회합 모의에서 1년 전인 2022년 3월 알카이다 IRGC뿐만 아니라 헤즈볼라와 연쇄회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어떻게 보면 키플레이어죠. 그 이슬람 제국의 메흐디 군대 중에서도. 그래서 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AQ 중심으로 모든 이제 이슬람 군대, 메흐디 군대가 저렇게 책정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또 헤즈볼라가 차지하는 거는 레바논의 어떻게 보면 메흐디 지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톰 바락이 이미 수천 번 실패한 네오콘들의 어떤 레바논 재건 사업이 사실상 이슬람 제국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프로젝트가. 그게 연결되는 그 몸이 있고, 또 지난주에 언급한 그 HTS 시리아 테러 단체에 대한 제재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근데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 설치 안 했다고 제가 비판한 적이 있는데, 그 안전장치나 스냅백 조항에 그걸 빼버린 게 누구냐? 바로 톰 바락이에요. 톰 바락. 그러니까 사방 돌아가면서 사실상 이슬람 칼리프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오지랖이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 협정이 잘못하면 이슬람 칼리프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어떤 신정 체제를 들여다보면은. 그래서 현재와 같이 시리아도 어떻게 보면 페이퍼 컴퍼니, 이슬람 제국에 대한 페이퍼 이제 바지 사장인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레바논도 레바논 무능한 정부를 앞세워놓고 바지 사장 앞세워놓고 페이퍼 컴퍼니 해놓고 사실상 헤즈볼라의 어떻게 보면 이슬람 군대가 지금 조직되고 있고 재건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큰 방향성만 이렇게 제시하지 구체적인 건 실무자 제시해야 되는데 실무자가 너무 무능해요. 그래서 지금 인사사고가 지금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트럼프 정부가 이 하부 지난번에 비자 사고도 있었지만 하부에서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우려를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